2018년 1회 자 회로 이론으로 갑니다. 자 61번 R이 55ohm이고요. L이 200mH 직렬 회로인 주파수 50Hz의 교류에 대한 역률을 구해봐라 그랬는데요. 역률은 원칙적으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의 여현이다 그러지만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것이 임피던스 그 다음에 전력을 이용해서 쓰죠. 여기가 임피던스, 저항, 리액턴스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여기 Z분의 R 여기 세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할 때 Z분의 R 이렇게 구하는 것과 그렇죠? 또 여기에서 만약에 전력을 안다면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을 안다면 역시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이렇게도 구하는 거죠. 여기에서 R과 L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사실 요걸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죠. 그래서 이 그림 다시 한번 이쪽에 이렇게 그려보면 자 저항 그쵸 55ohm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에 L을 그대로 적으면 안 되죠. XL이 얼마입니까? 바로 오메가 L이 되는데 얘는 2파이 FL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50Hz니까 2파이 곱하기 50에다가 200mH 200에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걸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값도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구할 수 있게 되죠. 자,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62.83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 임피던스 Z를 이제 구해봐라 그러면 Z는 여기서 Z는 루트 50의 제곱 62.83의 제곱 이걸 이용하면 이제 임피던스 얻어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바로 갑시다. 이것분의 얼마? 50 요거 계산해 주면 되죠. 그래서 요걸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0.622 이런 값이 나오네요. 이걸 퍼센트로 하면 62.2%, 3% 요 정도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62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 S를 닫았을 때의 시정수 값이 얼마냐 물었죠. L 값이 L과 R의 직렬 회로네요. 그리고 L 값과 R이 있을 때 여기 시정수 공식 외워야죠. 제 친구 성이 C씨고요. 이름이 정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점심시간에는 늘 라면만 먹습니다. 늘 그래서 늘 라면만 먹습니까? 라면 RC 그래서 RL 직렬 회로에서는 R분의 L RC 직렬 회로에서는 RC 이게 시정수란 얘기죠. 끝났죠. 그러면 여기서 시정수 타우는 저항값 25ohm분의 L이 그렇죠. 분자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되죠.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단위는 세크가 되는 거죠. 초입니다. 4번이 답이죠. 63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t가 0인 순간에 스위치를 닫았다. 이 순간에 인덕턴스 N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겠는가? L의 초기 전류는 0이고요. 자, 맨 스위치를 닫은 순간에 얘에 걸리는 전압이죠. 이건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도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꼭 식을 외우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얘를 딱 닫는 순간에 처음에는 얘가 개방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처음에는 얘가 개방 상태를 유지하다가 우리가 정상 상태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는 얘가 단락으로 유지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처음 개방 상태라고 봤을 때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개방 상태가 있고요. 저항이 이렇게 있고 할 때에는 여기에 우리가 기전력을 2라고 할 때 여기에 기전력 2가 싹 걸리게 되는 거죠. 개방이 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가 임피던스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압 걸리지 않고 여기에 전압이 싹 걸려 버립니다. 그래서 초기에 L에 걸리는 전압은 그래서 3번 2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죠. 지우고 또 다른 방법으로 풀자면 여기에 우리 흘러 들어가는 이제 닫았을 때의 전류를 IT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얘는 R분의 2에 여기가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가 되는 거죠. L분의 R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당연히 이 전류에다가 이 저항값을 곱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때 R에 걸리는 전압은 이 값에다가 즉 R을 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류 값인 역시 R분의 2에 요거 그대로 1 마이너스 L분의 RT가 되고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없어져 버리면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L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전압 키르 법칙 호프의 법칙에 의해서 2에서부터 얘를 빼는 거죠.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얻어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빼는 거죠. 빼면 이거 각각 분배해 볼까요? 그러면 2가 되고요. 이렇게 분배해서 빼니까 이제 플러스가 되면서 여기가 L분의 역시 RT가 되죠. L분의 RT.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의 t가 0일 때, t에다 0을 대입하니까 VL t가 0일 때의 그 값은 여기다 0을 대입하면 얘가 1이 돼 버리니까요. 그렇게 해서도 2가 된다. 이렇게도 풀 수 있죠. 근데 이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지만 좀 외우는 것이 많고 어렵죠. 자, 이 문제만으로 따지자면 직관적으로 3번을 찾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4번 RLC 직렬 회로에서의 공진 시 전류는 공급 전압에 대해서 어떤 위상차를 갖는가 물었네요. RLC 직렬 회로, 그러면 우리 이렇게 살펴봤죠. RLC 직렬 회로에서 그때의 이 전압 자체는 임피던스에다 전류를 곱한 건데요. 임피던스가 저항과 여기 유도성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의 차에 우리가 J가 곱해진 이 형태의 식이다. 이거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다시 한번 가보면 여기에서의 전압은 우리가 저항 플러스 J의 XL-XC 이것이 전체 임피던스고요. 이 값에다가 우리가 전류 I를 곱한 값 이렇게 되죠. 그런데 공진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허수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제로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XL, XC 이 값의 영향을 받지 않는 회로, 즉 R만 영향을 받는 회로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죠. V가 공진이라는 이 조건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건 위상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저희가 I와 지금 I에다 R만 곱해진 값이기 때문에 J가 곱해지거나 하는 값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류와 전압이 동상이다. 즉 위상차는 0을 갖는다.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65번 회로의 전압비 전달함수가 어떻게 되느냐. 자, 전압비 전달함수는 얘에 관여하는 임피던스의 비, 또 얘에 관여하는 임피던스, 그것들의 비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V1을 담당하는 임피던스는 얘고요. V2는 요것만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때 이 전압비는 임피던스 비와 같기 때문에 자, R과 C 직렬이죠. R 플러스 CS분의 1이 되고요. 분자에는 그냥 CS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이걸 간단히 하기 위해서 번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분자에도 CS, 분모에도 CS를 곱해서 얘를 정리를 해보니까 분자는 1이 되고요. 분모는 이렇게 곱하니까 RCS 플러스 1이 되죠. 이게 답이죠. 4번이 답이 됩니다. 여기서 4번이죠. 66번 대칭 3상 교류 전원에서 각 상의 전압이 VAB, VB, VC일 때 3상 전압의 합은 어떻게 되는가? 대칭 3상 교류 전원 모든 이 전압의 벡터 합은 당연히 얼마입니까? 0이 되죠. 그 이유 우리 살펴봤었는데요. 이것을 자 A상의 전압, 그 다음에 여기 B, 여기 C 이렇게 얘기했을 때 C는 여기 얘를 V라고 잡았다면 120도 회전한 거죠. 그래서 V에다가 우리가 120도 회전 연산자인 A를 곱하고 B는 240도가 돌아갔죠. 그렇기 때문에 V에다가 얘를 V로 잡았을 때 얘를 V에다가 A의 제곱 2번 120도가 2번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A 제곱 V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벡터적으로 우리가 더해보게 되면 V, AV, A 제곱 V 이렇게 되는데 얘를 V로 묶어내게 되면 A 제곱 A 플러스 1 이렇게 남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A라고 하는 이 복소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 값은 0이 되죠. 여러분들 이 A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120도 회전 연산자인데 여기서 반드시 외워야 될 것 뭐 있습니까? A 세제곱은 1이라는 것과
또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은 0이라는 거 꼭 외워두셔야죠. 요거 얘가 나오게 된 배경은 요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이항시켜서 인수분해를 한 겁니다. 요거 a-1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곱셈 공식에 의해서. 그러면 얘도 0이고 얘도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세 개의 이 전압 평형 3상 교류가 되는 거죠. 대칭이고 그래서 0이 된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죠. 67번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이 전압계의 최대 누금보다 클 때 전압계 직렬로 저항을 접속해서 측정 범위를 넓히는 것 뭡니까? 배율기죠. 배율기. 배율기. 그래서 이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10배 확대할 때는 9를 곱하고요. 그렇죠? 이때의 배율기 저항 값은 여기 내부 저항의 9배, 100배를 확대하고 싶을 때에는 전압계 내부 저항의 99배. 그래서 이걸 일반화해서 n배 확대할 때는 n-1 내부 저항 이렇게 하기로 했죠. 이걸 우리가 전압계의 측정을 확대하기 위한 저항이다. 그래서 배율기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분류기는 여러분들 전류계죠. 전류계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병렬로 접속하는 저항이죠. 여기에서는 전압계 확대 배율기입니다. 68번 다음의 시간함수 즉 이것을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라. 지금 그 얘기죠. 자, 이거 역분할을 하기 위해서 자, 분모를 인수분해를 하려고 해봐도 곱해서 5가 되고 더해서 2가 되는 거 찾기 어렵죠. 실수 범위 내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하는 방법은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거죠. 자, 이 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쵸, 요거의 절반의 제곱 2의 절반은 1이니까요. 1의 제곱을 해보면 1이죠. 그래서 그 값을 한번 더했다가 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럼 s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리고 요거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요거에 2배 s 플러스 1 오호 이런 꼴이네요. 이제 여기에선 여러분들이 뭘 보면서 착안을 해야 돼? 2는 곱해진 어떤 그런 상수니까요. 자, 요 부분을 한번 보면 자, 이런 꼴 있죠. 이런 꼴 우리가 s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 S 이 꼴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를 보면서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오메가를 그럼 얼마로 본 겁니까? 4였다는 것은 오메가를 지금 2로 본 거고요. 또 이 상황에서 S 대신에 S 플러스 2를 대입한 꼴이다. 그리고 거기에 2가 곱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 이 꼴은 자,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면 코스열이 여기 S가 온 거 보니까 얘는 코사인이구나. 코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얘가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라플라스 역변환을 해서 우리가 시간에 관한 함수 ft를 구한다. 그러면 여기 2는 이대로 곱해지고요. 이 꼴은 지금 오메가를 2로 본 거죠. 여기를 2로 본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 코사인 얘가 2t 꼴이었어야 되고요. 거기에 s 대신에 s 플러스 1이 왔다는 얘기는 복소추의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s 대신 s 플러스 1이죠. 복소추의 정리에 의해서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여기가 1t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t 이 꼴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죠. 3번. 69번 어느 회로망 응답 HT가 다음과 같을 때 라플라스 변환을 해봐라.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해주면 되죠. 이 부분 요것은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t 요거 라플라스 변환하면 s 플러스 1분의 1이죠. 거기에 자 요거 역시 2가 먼저 곱해지고요. 얘도 s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통분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이걸 통분을 한번 해보면 얘네들이 곱해야죠. s 플러스 1 s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이 값이 오게 되니까 s 플러스 2 더하기 2에다가 요걸 곱하는 거죠. 2s 플러스 2 그냥 통분만 해준 겁니다. 그래서 분자가 그러면 3s 플러스 4가 되고 얘는 뭐 동일한 형태를 갖겠죠. 자, 3s 플러스 4 1번이 답입니다.
70번 그림과 같은 E가 EM 사인 오메가 T인 정연파 교류의 반파 정류파의 시료값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자, 이거 외우자고 그랬죠, 여러분들. 시료값, 평균값 구할 때 외워야 뭐 파고율, 파형률 이런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외우기로 했습니까? 정반, 3반, 9 이렇게 외우기로 했죠. 구형파, 구형 반파, 삼각파, 정연 반파, 정연파. 그래서 정연파는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이대로 외워야 됩니다. 시료값은 루트 2분의 IM, 평균값은 파이분의 2IM 이렇게 되면서 지금 분자에는 다 IM이 지금 와 있는 꼴이고 여기에서는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는 1, 2, 2, 파이파이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요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정연 반파기 때문에 시료값은 2분의 IM, 평균값은 8분의 I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료값은 2분의 IM, 평균값은 자, 저런 표를 보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는 게 좋죠. 8분의 IM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는 시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전압인 경우도 동일합니다. 2분의 EM이 되는 거죠. 여기 최대값을 EM이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이 답이죠. 71번. 자, 전압이 이거고요.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의 소비 전력, 즉 유효 전력을 구하라고 그랬죠. 잘 보시면 여기에서는 지금 정연파가 아닙니다. 여기는 10T를 기본파로 만약에 잡았다면 얘는 이고조파. 여기도 10T, 여기 20T, 얘는 이고조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주파수가 동일한 것끼리 곱해야만 유효 전력이 얻어집니다. 얘하고 곱하는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VI를 곱하는데 그렇죠? 동일한 주파수를 갖는 것끼리 곱해야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자, 기본파. 자, 요거부터 한번 해 보면 전압과 전류에다가 위상차가 있으면 반드시 그 위상차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곱해야만 유효 전력이 되죠. 그러면서도 같은 주파수. 그래서 자, 요것과 요것이 같은 주파수를 갖는 거기 때문에 먼저 얘 시료값은 100을 루트 2로 나눠야죠. 자, 전류의 시료값 역시 20을 루트 2로 나눠야 되고요. 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위상차가 있다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위상차니까요. 60도가 얘는 0도고 여기 마이너스 60도. 차이는 0에서 마이너스 60을 빼면 60도니까 코사인 60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 기본파에서의 소비 전력, 유효 전력을 구한 거고요. 그 다음은 다시 별도로 제2고조파는 제2고조파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역시 전압의 시료값은 20을 루트 2로 나눈 거고요. 전류는 10을 루트 2로 나눠야죠. 시료값. 그리고 여기는 위상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위상차 코사인 0도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코사인 0도는 1입니다. 그리고 코사인 60도 얘는 2분의 1인가요? 그렇죠?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 주면 되죠. 그럼 바로 답이 나오겠네요. 계산해 보니까 600이 딱 나오네요. 그래서 600W 3번이 답이죠. 72번 R이 6개의 저항을 그림과 같이 이렇게 접속을 하고 평형 삼상전압 2를 그렇죠? 이 성간전압으로 가한 거죠. 그럴 때 전류 I는 몇 암페어가 되겠는가? 저항은 3ohm이고요. 얘는 60V를 가했네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 델타 결선, Y 결선 이렇게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 델타 결선 자체를 여기에서 이렇게 Y 결선으로 바꿔주는 것만 해주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풀리겠네요. 자, 우리가 여기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이렇게 임피던스, 저항을 변환할 때 어떤 공식 생각해야 됩니까? 영삼 대통령은 산을 좋아한다 그랬었죠. 즉 Y를 델타로 바꿀 때에는 3으로 고치고요. 또 델타를 그러면 Y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3분의 1을 해서 Y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델타를 Y로 바꾸는 거니까 델타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주면 그게 Y로 바뀌니까요. 여기가 각각 3분의 R, 여기도 3분의 R, 여기도 3분의 R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여기 한 상의 저항은 3분의 R과 R을 더해서 둘이 더하면 얼마입니까? 둘이 더하면 3분의 4R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최종적으로 둘이를 Y 결선으로 이렇게 합성을 해버린
여기가 3분의 4R, 여기도 모두가 다 3분의 4R을 갖는 이렇게 Y결선 형태로 바꿔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단순화한 뒤에 그때 여기에 선간전압 2를 걸어준 거죠. 2를 가했을 때 그때 흐르는 전류, 여기 선전류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 상전압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좋죠. 왜냐 한 상의 저항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간전압이 2일 때 여기에 상전압 어떻게 됩니까? 2를 루트 3으로 나눠야죠. 루트 3으로.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그쵸 전류 구할 수 있는데 상전류를 구할 수 있는데 상전류와 선전류 어떻게 됩니까? Y결선은 같죠. 아하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I라고 한 이 전류는 선전류인데요. 그것은 여기에서 상전류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때 상전압인 2를 루트 3으로 나눈 것이 지금 상전압이죠. 그것을 뭘로 나눠주면 됩니까? 3분의 4R로 나눠주면 되죠. 자 이거 번분수 이제 3 넣고 60 집어넣으면 되네요. 여기다가 3R 대신에 3 넣으면 약분되면서 분모는 4가 되고 여기도 2에다가 60 집어넣으면 루트 3분의 60이니까 여기 루트 3분의 60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자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8.6602 이런 값이 나오네요. 1번이 답이죠. 73번 그림과 같은 Y결선 회로와 등가인 델타 결선 회로 A, B, C의 값은 각각 몇 오음이 되겠는가. 자 이거 여러분들 요걸 겹쳐서 이렇게 그려주는 것이 더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외우기로 했었죠. 이거 사실상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겹쳐서 여기가 1, 2, 얘를 3이다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A를 구하라 그러면 아하 얘는 요 맞은편에 있는 3을 분모에 적고요. 나머지 분자는 얘랑 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두 개씩 이렇게 곱해서 적어주기로 했죠. 그래서 1과 2 곱해서 2, 2와 3 곱해서 6, 3과 1 곱해서 3 이렇게 A 값을 구하는 거죠. 또 B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B 어떻게 됩니까? 이 맞은편에 있는 1이 분모에 오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얘랑 얘 곱하는 거니까 자 이거 먼저 계산해 보면 3분의 여기가 11이 되죠. 즉 얘가 11이면 여기도 11이 됩니다. C도 마찬가지고요. C도 맞은편에 있는 2분의 얘랑 얘 곱해봐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11 이렇게 되죠. 그래서 A는 3분의 11, B는 11, C는 2분의 11. 그래서 4번이 답이 됐죠. 자, 이거 외우는 방식 꼭 기억을 하셔서 외워서 이거 문제 풀어야 되는 거죠. 4번입니다. 74번 그림과 같이 주기가 3초인 전압파형 시료값이 각 몇 볼트인가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시료값이라고 하는 정의를 이제 이용해야 되는데 시료값은 루트하고 인테그랄 전압을 제곱한 것을 적분을 하게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그러니까 제곱을 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루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것을 각 주기 시간에 의해서 나눠준 값. 이 값이 시료값의 정의가 됩니다. 요거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지금 주기가 0에서 2입니까? 0에서 3입니까? 3이죠. 3. 주기가 3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이 다시 계속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T값은 3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그러면 0에서 3까지 적분을 해야 되겠죠. 한 주기를 우리가 적분해야 되기 때문에 T가 3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루트 얘가 3분의 1이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0과 1, 1과 2, 2와 3에서 지금 이 함수 값이 다르죠.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네요. 0에서 1까지는 요 식을 이용하는데 이 식은 직선의 방정식이죠. 기울기가 1분의 10인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10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0t의 제곱을 dt 적분해 줘야 되고요. 인테그랄 1에서 2까지는 상수함수죠. 이게 뭐 함수식으로 하자면 v는 10이 되는 거죠. v는 10. 요 식은 다시 한번 뭐라고요? v는 1분의 10이니까 10t가 되는 거죠. 10t. 그래서 얘를 적은 거고요. 여기 1에서 2까지에서는 얘는 10의 제곱 dt를 해줘야죠.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는 어차피 0이니까요. 따로 할 필요가 없는, 즉 이거에 대한 계산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루트 다시 가봅시다. 3분의 1에 자 이거 제곱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100t 제곱이 되죠. 100t 제곱 그것을 얘를 지금 정적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요거 100t 제곱하면 3분의 100t 세제곱한 것을 일령을 해줘야죠. 그 다음 플러스 요거는 이제가 100이기 때문에 100을 우리가 부정적분하면 100t가 되죠. 100t 거기에 21 이것을 계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그리고 0을 집어넣어서 빼는 거니까 1만 집어넣으면 되네요. 그래서 이것은 3분의 100이 됐고요. 0 집어넣어서 빼봐야 0이고 자 여기 2 집어넣고 200이죠. 1 집어넣고 빼니까 200 마이너스 100이 되면서 아하 이것은 결국 얘가 100이 되고요. 결국 3분의 100 더하기 3 이건 3분의 300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죠. 3분의 1에 3분의 100 더하기 3분의 300 3분의 그럼 400이 되죠. 최종 3분의 400 이렇게 되면서 아하 루트 벗겨버리면 여기 3으로 나가고요. 400은 얼마입니까? 얘는 20의 제곱이죠. 20의 제곱 그렇죠? 그래서 20으로 나가니까 3분의 20 그래서 얘는 6.6666 이 값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2번 75번 다음 중 정전 용량 C죠. 그거의 단위는 페럿인데 이것과 같은 것을 물었죠. C는 쿨롱, N은 뉴턴, V는 볼트, M은 미터. 여기에서는 이제 C 쿨롱은 뭡니까? 이것은 전하량의 단위가 되는 거죠. 뉴턴은 힘 F의 단위였던 거고요. 볼트는 뭡니까? 전압의 단위고요. M 미터 이런 길이의 단위가 되는 거죠. 이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정전 용량 C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C 여기 F, V 이런 것들을 이용한 기본 우리가 단위에 관한 식이 아니라 기본 물리적인 그 식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Q는 뭡니까? Q는 CV라는 식이 있죠. Q는 CV. 전하량은 정전 용량에다가 전압이 곱해진 이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전 용량 C는 V분의 그럼 Q가 되는 거죠. V분의 Q. 그래서 V는 전압의 단위는 볼트. 볼트죠. 전압의 단위는 볼트. 그 다음에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기 때문에 즉 요거의 단위가 지금 페럿이죠. 페럿이니까 여기 V분의 Q의 단위를 지금 얘기한 거니까 단위는 볼트 여기가 쿨롱이 되는 거죠. 쿨롱 퍼 볼트 4번이 답이 됩니다. 이거 문자로 이렇게 쓰는 것과 또 단위를 또 이렇게 쓰는 것이 상당히 헷갈리는데 C가 쿨롱, C가 정전 용량 헷갈린데요. 이것은 Q의 단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 것들 조심해서 C는 V분의 Q이기 때문에 V는 볼트, Q는 쿨롱이죠. 그것을 페럿이라고 나타냈기 때문에 페럿은 쿨롱 퍼 볼트 4번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76번 비정연파 fx가 반파 대칭 및 정연 대칭일 때 옳은 식이 뭐냐? 단 주기는 2파이라고 했네요. 일단 정연 대칭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연파, 사인파죠. 사인파를 나타내 주고 있는 대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인파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얘는 여기에서 이렇게 출발하고 이쪽도 뭐 이렇게 동일하게 가는 그래프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연 대칭 얘는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 그리고 이것을 기함수다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그랬죠. 기함수.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 즉 정연 대칭을 나타내는 식은 우리가 f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더니 얘가 마이너스 fx가 되는 그런 꼴을 만족하는 것이 원점 대칭, 정연 대칭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자 여기 이만큼 여기 x에서 떨어진 함수값을 fx라고 한다면 여기 마이너스 x에서의 이 함수값은 요거하고 딱 크기는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기 때문에 그쵸 마이너스 fx가 된다는 거죠. 즉 f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fx가 되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을 때가 정연 대칭. 그래서 일단 3번과 4번 중에서 답은 만들어지겠죠. 요걸 만족하는 식이 요거니까.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코사인 대칭.
얘는 여현대칭이라고 합니다. 여현대칭. 그래서 이것은 우함수고요. 우함수 y축 대칭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건 나중에 또 보더라도 우선 이거 하나 집중합시다. 정현 대칭은 요거를 만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파 대칭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반파 대칭은 지금 여기 한 주기가 이렇게 됐죠. 여기가 지금 2파이라고 했을 때 반주기 여기가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x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함수값이 여기 fx였다면 여기 반주기에서 똑같이 x만큼 그럼 여기는 그럼 파이 플러스 x가 되겠죠. 이 점의 좌표는 거기에서의 함수값은 얘는 이쪽에 있는 거니까 즉 f의 x 플러스 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함수값은 딱 요거하고 역시 부호가 반대가 된다 그 얘기죠.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도 되고요. 또 이쪽에 붙여도 되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하는 것이 반파 대칭. 여기서 x만큼 떨어진 곳의 함수값과 반주기에서 x만큼 떨어진 곳에서 함수값이 부호가 반대가 된다. 그걸 나타내는 거. 여기에서는 3번이 되는 거죠. 77번 다음 회로에서 단자 1과 1' 여기에서 본 구동점 임피던스를 구하라 그랬네요. 자, 이것은 우리가 Z 파라메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Z는 전류분의 저항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V1, V2 사이의 관계를 I1, I2로 우리가 본 거죠. 그러니까 Z11은 I1, Z12는 I2와의 관계고요. 얘는 Z21은 I1, 여기도 Z22는 I2 이 식에서 만들어진 거죠.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실상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겠죠. 얘를 사라지게 해야 되니까 I2를 0으로 봤을 때 그때 지금 Z11은 그러면 요거 내려가서 I1분의 V1이 되죠. I2를 0으로 봤을 때 즉 이쪽으로 가는 전류가 0이라는 것은 여기가 오픈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픈돼 있으면 이 저항 자체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때 I1 이렇게 들어가게 됐을 때의 전류분의 그쵸? 여기 전압 자체는 여기에서 임피던스 얘 둘을 뜻하는 거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Z11은 결국 3 플러스 5가 되면서 8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풀기가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 Z 파라메타 어떻게 또 기억하자고 했었냐면요. 여기 Z1, Z2, Z3 이렇게 돼 있을 때 Z 기류가 이렇게 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Z1, 2, 1과 여기 3를 더한 것이 Z11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 마지막 여기 있는 것은 또 이렇게 오는 거 Z2와 Z3를 더해서 얘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Z12, 2원은 같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내려온 모양을 기억하면 여기 Z3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었죠. 지금 이것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구해본 내용이고요. 방금 얘기한 대로 여기 이렇게 한 것이 Z11, 이거 Z22, 이것이 Z12, 2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Z11은 얘네 둘이 더한 값인 그렇게 해서 8ohm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고 이것은 이제 원칙대로 우리가 풀어본 거죠. 답은 2번이 됩니다. 78번 대칭 10상의 회로에 성간전압이 100V일 때 상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그렇네요. 여기에서는 지금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그러면 달라졌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이것이 즉 스타 결선인지 환영 결선인지를 안 알려줬지만 사실 이것들을 보면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바뀌는 것은 일종의 Y 결선의 일종인 스타 결선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공식을 한번 써보게 되면 여기 성간전압은 2배 사인 n분의 파이에 그렇죠? VP가 붙죠. 상전압에다가 자, 위상차도 발생합니다.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안 붙고요. 2분의 파이에 1 마이너스 n분의 2 이거 기억을 해둬야죠. 여기에 적용하는 n 값이 얼마? 10이 되는 값을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그럴 때 여기에서 성간전압 100이 주어져 있고 상전압을 구하는 거니까요. 여기에서는 지금 크기만을 구하는 거죠. 여기 위상은 고려치 않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VP는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되니까요. 2 사인 n 대신에 이제 10을 집어넣고요. 10분의 파이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성간전압이 지금 10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계산만 해주면 되죠.
자,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161.8 얼마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이 공식. 79번 FT가 다음과 같은 시간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한 것은 뭐냐. 자, UT 일단 여러분들 UT 어떻게 됩니까? 얘는 S분의 1로 바뀌죠. 그러니까 S분의 여기에서는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T는 S 플러스 1분의 1로 바뀌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통분해서 해주면 되겠네요. 분모끼리 일단은 더 곱해야죠. 곱하고 3 곱하기 얘를 해서 3S 플러스 3이고요. 또 여기 2니까 2에다가 S를 곱해서 2S 이렇게 되니까 분모는 동일하고요. 여기가 5S 플러스 3이 되죠. 분자가. 그렇죠? 그래서 분모 동일한데 3번이 답이 되겠네요. 80번 1mV 입력을 가했을 때 100mV의 출력이 나오는 4단자 회로에서의 이득이 얼마냐. 그냥 이득이라고 하면 출력을 입력으로 나눈 것이 이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mV를 100mV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100배의 이득이 생긴 거지만 여기에선 단위를 데시벨로 했기 때문에 데시벨로 했을 때는 20 상용 로그를 써야 됩니다. 여기 밑이 10인 20 상용 로그 하고요. 요걸 그대로 여기에 1분의 100 이 값이 오는 거죠. 즉 데시벨로 했을 때는 20 상용 로그가 앞에 붙는다는 걸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여기 상용 요거를 다시 한번 쓰자면 이건 상용 로그는 원래 10을 생략하잖아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값 로그 100이 얼마입니까? 얘는 10의 제곱이어서 2가 되죠. 2. 요거 뭐 아시죠? 그래서 이것은 20 곱하기 2니까 40데시벨이 답이 됩니다. 1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80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